안녕하세요. 반반한복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 지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완전히 불길이 잡혔다는 물가가 여전히 잠재적 불안 요소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은연중에 살짝 가려져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는 삽시간에 물가 지표가 잡힐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물가지수가 은근슬쩍 엑셀을 살짝 밟으려고 하는데, 새벽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궤적으로 보면 2021년 이후 최저 수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게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지표를 냈다라는 것. 당초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는 2.3%였죠. 그런데 이보다 0.1% 정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만큼 B컷이라는 0.5%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물가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체감 물가도가 여전히 특세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주거비와 식료품의 가격 상승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분 기여도의 75% 정도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까 확실히 지표 물가와는 다른 엇박자로 가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은 주로 임대료, 렌트 개념으로 가는 주거비이기 때문에 집값 부분이 상당히 요동치는 부분이 많은데, 기준금리 인하 이후의 집값 폭등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주거비가 전월 대비 0.5%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일부 센트럴한 지역만 빼고 대부분 집값 그 수위가 느슨하게 풀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금리 인하가 주는 효과와는 반대되는 지표들이 속속들이 나온다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 물가가 잡히지를 않는다는 것,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게다가 주택시장이 활발하게 전성기를 맞은 것처럼 금리 인하 영향받아서 임대시장이나 매매시장이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했지만 도리어 주거비용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 상황과 맞물린 미국 경제 상황은 상당히 가역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새벽에 발표된 P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와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심상치 않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근원 PPI,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 영역을 제외한 지표는 예상 밖으로 3.2%의 아주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딱 보더라도 전월 대비 첫 번째 그래프 쪽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이 보이고 있죠. 그만큼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도 아주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거고,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예상치를 넘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거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물가 지표라는 게 연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이니까 기준점이 되는 건데, 심지어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한국의 이 실업수당과 똑같은 개념이죠. 무려 25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무려 3만 3천 건이 늘었습니다. 이거 곧바로 미국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만큼 침체라는 국면이 확산이 된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미국 노동시장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을 한다는 건 그만큼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고,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는 건 전반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 커져간다는 건데, 저변에 깔려있는 침체 공포는 여전히 확산 와중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물가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심지어 고용시장에서도 실업 증가율이 빠르게 확산이 된다는 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아래 공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건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에서 계속되는 상승세를 찍고 있습니다. 쉼도 없이 달리고 있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시중금리가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국채금리 오르면 시중은행 금리가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시중은행 금리는 은행채 코픽스 영향을 받는 한국적 상황에선 미국 국채 금리 영향도 거의 전반적으로 그 가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 금리 영향은 고스란히 은행채 금리에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 미국 부동산이 금리 인하 이후에 주춤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적인 그림이 국채 금리로 인한 시중 금리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을 당시의 상황과 조금 더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의 그림은 새로운 자본시장의 모습을 다르게 그려내는 게 아니라 기존 고금리 궤적에서 보여왔던 이 모든 시장의 반응이 이젠 가장 기초적인 밑그림이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고금리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무리 기준금리 내려도 세상은 이미 바뀌었다는 걸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미국의 그림은 고스란히 어제 하느니 기준금리를 내린 것에 반영이 될 거고, 일단 시장의 반응도 0.25% 내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는 것 같죠. 뻔히 0.25% 금리 인하는 아무런 집값 폭등으로 말머리를 돌릴 만한 호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미 불투명하게 나온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말이 바로 매파적인 인하라는 키워드겠죠. 결국에 연말에 다시 한번 금리를 내리겠다는 말에 대해선 이창용 총재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에 가계부채 불안정으로 인한 연내 인하에 대해선 분명한 선긋기를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오히려 폭주하는 가계대출 막기 위해서 DSR 규제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내놔서 전형적인 매파적 금리 인하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 미국 따라가다가는 가랭이 찢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그만큼 급속도로 금리를 5% 가까이 올렸던 거고, 한국은 추이를 봐가면서 조절해서 3%로 올린 건데, 그렇게 급하게 올린 수치 때문에 내려간 수치가 0.5%라면 한국은 여기에 발을 맞추다가는 뼈도 못 추릴 후폭풍을 맞을 위험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젠 본격적인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될 건데, 금리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던 시기에는 하느니 금리를 올리는 것과 반대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내려서 상당히 많은 대출 수요들을 유인을 했었죠. 이자 장사한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난 대출 수요가 은행 창구 쪽으로 쏟아졌는데, 이게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리면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렸어도 시중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반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줄줄이 지금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 4.22에서 4.53, 그리고 신한은행 4.05에서 4.25, 국민은행 3.91에서 3.99, 하나은행 3.71에서 3.81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전과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앞다퉈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현재 한동안 잠잠했던 은행채 금리들이 저공 비행하다가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상승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다짜고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명분이 바로 은행채 금리인데, 이 부분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은행 입장에선 중앙은행 금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대출 규제 바람도 불고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주담대 금리 쪽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됐다고 전체적인 은행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핑크빛 전망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만 거죠. 결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집값이 다시 뛸 거라는 전망은 그냥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이런 기대 심리가 아마 기준금리 인하 이후 한 달도 안 갈 겁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심리가 대세라서 이거 빠른 시간 내에 결판 나지 않으면 대부분 마음이 떠버리죠.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지난달 거의 기싸움에 가까울 정도로 호가로 버티고 있던 가격표들이 슬슬 아래로 가격을 써내고 있는 상황이 더 급진적으로 변할 가능성 높고, 오히려 집값 하락세는 확산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인하 해봤자라는 심리가 확대가 돼서 오히려 고금리 상황보다 더 타이트한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고, 이건 중립금리 자체가 이제 제로금리 시대와는 결발하고 전체적인 시장금리
자체를 끌어올렸기 때문인데 도저히 고금리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에는 난망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집값은 더욱 위태위태, 지금까지 버텼던 모습에서 완전히 그냥 놔버리는 수순으로 가게 될 가능성 아주 높아졌어요. 기대만큼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자금은 부동산에서 더욱 쪼그라들게 되고 기본 수요가 줄어든 거래량은 더욱 매물을 폭증시키게 될 거고 부채 문제와 물려버린 집값은 더 이상 한계 상황에 봉착, 그냥 그동안의 상승분 다 토해내게 될 겁니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잘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스란히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장면들이 속속들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앞으로 집값 상황은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고요. 늘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동시에 부동산 시장 하락장은 본격 시작이 될 거고 정상적인 집값의 겉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급변침을 그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너무 순진하게 금리 내리면 은행 금리 내리고 대출 늘고 기존 집값은 다시 엄청난 수요로 오르겠지, 이상한 왜곡된 기계적 도식을 생각을 하는데 이미 세상은 변해. 2년간 고금리로 말미암아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물가는 인플레로, 화폐 가치는 추락하고 유일한 달러 가치가 모든 금융시장을 조절하는 상황에선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바로 부채 파이가 큰 자산시장이 될 건데 결국엔 황금성이 떨어지는 돈의 가치로 빨리 바꿔낼 수 없는 자산시장이 이런 변화의 추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휘청거릴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선수들은 이미 이걸 간파를 했죠. 매물은 아마 10월에 9만 건 선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나올 정도로 8만 5천 건 다지기를 하고 있고 13만 채가 매매, 전월세,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10월 12일 기준으로 2,300건, 아마 5천 건 될락말락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데 부동산 시장 가격표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 체크하시면서 가장 저점에 서울 진입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집값 급변침의 시기는 아주 가까이 오고 있으니 타이밍 잘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확실히 미국발 지표가 심상치가 않죠. 이건 한국의 샘플이 되는 건데 금리 인하 이후에도 물가지수와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결국 미국의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금융시장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동산 역시도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도 일주일 만에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역으로 더 가파르게 얼어붙을 가능성 높게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부랑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